자,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그분입니다. 칼폴리포모나에서 심리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수홍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박사님의 색깔을 보라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 보라색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라벤더 색깔, 연보라색 오.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맞추셨어요. 네, 원하는 색깔과 보이는 색깔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찌찌뽕이네. 네. 네. 근데 그런 반면에 지금 아침마당 어떤 색깔일까요? 라고 청취자분들한테 의견을 구했거든요. 네. 너무 많은 색깔이 나와서 다양한 색깔.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가 많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통일된 이미지를 못 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다양하다, 다채롭다.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신승리인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은 저희 아침마당이 어떤 색깔로 보이시나요? 저는 그 아침마당 모닝 가든이라고 인스타 아이디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싱그러운 초록색 생각났어요. 오. 초록색, 연두색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 뭔가 아침의 색깔 같아서. 아, 해석이 확실히 네.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그럼 연두색이 설명이 더 가슴에 와닿는다. 연두색에 한 표 넣겠습니다. 네. 지금 집계 중이에요. 아, 네.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결과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네, 오늘은 공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 네, 요즘 또 공감이 또 능력인 시대가 와서 이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공감이 중요하고 공감 얘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게 공감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가 잘 못하는 건지 이런저런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공감을 잘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건 자연스럽게 오는 건 줄 알았는데 어쩌면 뭐 의도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게 공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잘할 수도 있는 건가 봐요. 네. 그 가장 근본적인 무식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를 좀 드리면 그 네. 부분에 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공감이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에 의해서 훈련이 된 결과지 그 뭔가 내추럴하게 선천적으로 공감을 잘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어떤 사회적으로 발달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조금 네.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음.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참조로 우정아 씨가 저한테 하는 가장 많은 불만 사항 중에 하나가 인간이 공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가령 이제 뭐 사연 같은 거를 보내주시면 우정아 씨는 그 사연이 기쁜 사연이면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만약에 슬픈 사연이면은 바로 울어버려요. 네, 눈물, 네, 진짜 진심의 눈물이 그러니까 나오죠. 그분의 감정과 바로 일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상당히 그게 뛰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우정아 씨 같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슬픈 사연을 들어도 또 저렇게 반응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잠깐 끼어들면요. 네. 그게 공감의 차이라기보다는 표현의 차이가 아닐까 싶거든요. 김영준 네. 씨도 분명히 그 마음을 읽고 아마 느끼셨을 텐데 저는 웃고 있고 울고 있는 거지만 김영준 씨는 그거를 표현하는 거를 좀 자제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억누르고 있는 네. 그런 차이일 것 같은데요. 공감의 어떤 감정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표현의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아예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당연히 뭐 네. 이렇게 저 좋으면 좋은 거고 슬픔은 네. 아프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어떻게든 나누면 그러니까 나눈다는 게 이제 그분한테 표현을 하면 하시면 그게 또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우정아 씨가 좋은 얘기로 접근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잘한다는 건 공감을 하는 역량,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공감을 표현하는 표현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둘 다가 포함이 될 텐데
이제 공감에 대한 오해를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오해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은 뭐 이렇게 했을 때만 표현이다. 뭐 이런저런 모습일 때만 이제 공감이다라고 이렇게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표현에 대해서 사실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오해, 네. 첫 번째 오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고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상담자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수련을 받을 때 공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공감을 하는 상담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한다. 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 너무 어려운 조건이다. 네. 그래서 꼭 그 말은 이제 어떤 것이 전제가 돼 있냐면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말과 좀 이제 같은 말인데 그래서 공감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건 맞는 말인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주는 어떤 이제 오해는 그런 것 같아요.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감도 머리로 하려고 그래. 네. 논리적이 되는 거고. 네, 네, 네. 어. 그래서 머리로 이해를 해야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면 다른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반응은 생각해보자. 나도 저런 경우가 있었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별을 겪어서 아팠던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런 이제 이야기를 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나도 저런 것 때문에 아팠던 적이 있었나 머리로 이해하고 싶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반응이 나도 근데 옛날에 뭐 누구랑 헤어졌을 때 이런 게 있었고 저런 게 있었고로 이렇게 나 중심적인 반응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감을 하려고 했던 반응인데 결국에는 내 얘기가 돼버리는 그런 대화 방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제 거기에 오류 하나를 더 보태죠. 뭔데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 별거 아니야. 네, 맞아요. 시간 다 지나면 지나가. 다 잊혀져. 네. 그거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는 그거 거야. 너만 느끼는 거 아니야? 다 느껴. 뭐 네. 혼자 그렇게 죽은 척 하지 마. 뭐 이런 맞아요. 거. 공감이 아닌데요. 근데 그 딴에 그 남자분들 일부 남자분들 딴에는 그게 공감이라고 공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오. 네, 그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내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나 그런 적 있었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를 들면 지나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럼 너도 앞에서- 똑같을 거야. 앞에서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머쓱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 고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지금 뭐 이런 네, 느낌이 받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이제 대인 관계에서 다른 상대방이 이제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가 고민만 얘기하면 맨날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지.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와, 박사님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도 네.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저한테 뭐 일종의 고민 상담 뭐 그런 걸 하러 오게 되면 들어주는 것보다는 자꾸 그거를 갖다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네. 책임감이 앞서는 바람에 네. 그걸 자꾸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고 제 경험을 앞서서 약간 뭐라 그럴까 강요?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을 했던 부분 비슷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조금 더 그 사람의 마음이 돼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생각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지만 또 그거를 표현할 때에는
너무 내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게 그 저희가 예전에 수련을 받을 때 어떤 비유를 썼냐면 그 무대에서 이렇게 핀 조명을 이제 내려주잖아요. 주인공을 향해서. 스팟라이트가 네, 떨어지죠. 스파트라이트를 네. 이렇게 해줄 때 공감은 그 스파트라이트가 상대방에 계속 머물러 있게끔 해주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스파트라이트가 나한테 떨어지는 거지. 오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에는 공감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방식일지라도 여전히 스파트라이트는 내가 들어주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확실하게 이해됐고요. 네. 그래서 애들이 한 번 상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연락이 없구나. 너무 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았고. 저건 뭐 얘기해봐야 지 얘기만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박사님 처음 시작할 때 네. 이해를 해야지 공감을 할 수 있다가 오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 네. 반대로 이해를 못해도 공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이해는 사실 머리로 하는 이해인데요. 머리로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소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방식이 이제 대화 방식이 되냐면 내가 머리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구나. 질문을 하는 그럼 거죠. 괴롭죠. 그 그렇죠. 당사자는. 당사자는 좀 이해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친구가 뭐라고 한 건데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너는 뭐라고 했는데 그건 일부 남자분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관계로 확인하는 거. 그래서 그게 정말 이해가 될 때까지 네. 계속 사실관계를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었던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서운해질 수 있겠죠. 약간 취조당하는 기분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가? 내가 지금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질문을 하시는 분이 너무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머리로 이제 이해를 하고 좀 논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정리를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좀 해결에 도움을 될 것 같은 마음은 너무 좋은 건데 그게 이제 머리로 접근하는 방법에 약간 이제 좀 고려해 보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접근 방법을 정작 앞에서 고민을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죠. 네, 그럴 확률이 네. 높죠. 그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혼자 가고 있으면 그건 공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네. 그래서 그 공감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어떤 비유가 있냐면 그 공감은 이제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함께 들어가는 거다라는 비유를 해요. 근데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그래서 너가 이런 상황이었고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라서 이게 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더 방관자적인 입장. 방관자 네. 같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판단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취조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감을 표현할 때 그 자리로 함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좀 머리로 계속 이해하려고 했던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영리 씨가 아주 잘하는 거예요. 머리로 접근하려는 자세. 그러면 반대로 마음으로 가는 게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사람의 그냥 마음이 돼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나도 아프다고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슬프다 그러면 나도 같이 그러니까 슬퍼야 되고 어떻게 뭐 공감인가요?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거의 문제점은 네. 진심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빠지는 거지. 네. 슬프다. 슬프다. 나도 슬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영혼이 빠진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으로 느끼는 건 어떤 건가? 네. 저는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이 언어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이냐면 이 지금 나한테 어떤 뭐 고민을 털어놓거나 뭐 고통에 있는 사람을 좀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눈빛을 보고
어떤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이제 표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웅크려 있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 보인다거나 어떤 그런 이제 언어가 필요 없이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게 있을 텐데 거기에 좀 주목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막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마음에서 딱 느껴지는 어떤 이 사람은 지금 힘들구나 슬프구나 이게 굳이 막 내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머리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딱 그 감정적으로 연결이 더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는 아이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우는 거지? 뭐 이렇게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는 아이를 딱 보면은 뭔가 내가 해줘야겠다. 딱 그 마음이 공감이 되잖아요. 어떤 지금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구나. 그런 것처럼 뭐 어떤 눈물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좀 그런 비언어적인 신체적인 반응에 좀 주목을 하다 보면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공감이 뭔지 조금 더 쉽게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언뜻 떠올리는 상황은 네.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고 감독이 작품을 뭐 잘 만들었을 때 그 대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대사에서 오는 그 공감도도 있지만 네. 대사를 하지 않더라도 그 표정과 맞아요. 그다음에 뭐 배경과 그 자세 이런 거에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이 확 빨려 들어가는 공감을 확 높여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결이랑 같은 결이라고 생각되는 반면에 얘기를 들으면서 또 반대되는 생각은 우리가 라디오를 들었을 때 사연을 소개한다든지 하면요. 그거는 이제 TV랑 다르게 시청각적인 거를 그러니까 네. 시각적인 걸 빼고 청각으로만 집중해서 내가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더 울림이 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언어랑 그렇게 몸짓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앞서서 소개했던 부분은 그 연기자나 감독들이 추구하는 연기 네. 그러니까 언어를 뺀 연기에 해당되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네. 바른 네. 접근일까요? 아니요,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약간 시각에 위주해서 이제 비언어적 반응을 좀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청각적으로 들리는 어떤 그런 음성에서도 뭔가 감정적인 표현이 당연히 묻어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를 좀 빼보자 이거는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을 좀 빼보자라는 말씀이었고 그 음성에서 느껴지는 감정 표현에서도 충분히 이제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뭐 목소리의 떨림이라든지 톤이라든지 정말 충분히 그 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더 마음에서 이렇게 탁 이제 그 감정적인 연결이 되는데 공감 반응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공감을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게 되면은 판단이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건가요? 판단을 좀 유예시키거나 유보시키는 게 낫습니까? 근데 저는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래서 그게 판단을 언제나 유예해야 되는지는 잘 그거가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판단을 하기 전에 들어주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근데 되게 한마디만 하면 금방 판단이 되던데. 죄송합니다. 얘기를 잠깐만 섞어봐도 판단이 딱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 얘기해도 그냥 이거 됐네 뭐 그냥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 굉장히 거죠. 효율적으로 근데 너무 경제적인가? 감정을 활용하는 게 너무 경제적인가? 네. 네. 공감은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한 분은 제가 지인의 어려움을 듣고 공감을 하면서 위로하며 보듬어 주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을 못하고 빌려줬습니다.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이 오히려 낭패인 상황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감을 해주신 거는 굉장히 뭐 좋은 의도였으니까 잘 해주셨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돈을 이제 빌려달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하지 못했던 거는 또 공감과는 또 다른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공감이 언제나 뭐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거절도 할 수 없고 이런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공감도 굉장히 단호할 수 있고 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이 과정의 그 시퀀스지 그게 결과라는 그렇죠.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군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전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뭔데? 감정 침투라고 해서 네. 감정을 침투해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좀 쉽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네. 상대방의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원할 때 그때 그런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을 감정 침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면을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런 어떤 정말 이렇게 감정을 잘 알아주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없는지. 그렇지. 네. 그거는 되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네. 네. 그러니까 조심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감하는 능력이 결과하고 이퀄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겠죠. 좋은 그게 말씀인 것 결과는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목석인 스타일인데요.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목석, 분이 네.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목석, 뭔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이 없으시다. 스스로를 그렇게 또 뭐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는 박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목석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실지라도 선생님의 그 돌 안에서 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고 본인이 보여주지 않으실 뿐이겠죠. 촉촉하게 젖은 목석도 있습니다. 네. 네. 본인도 해당되는 얘기죠? 그죠? 저도 이게 표현 잘 못하고 제가 공감을 하고 있더라도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처럼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공감을 하면 좋을까요? 표현은 네. 또 어떻게 하면 그래 좋을까요? 이제 나올 질문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감을 하면 되는 거고 네. 그 공감하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이 나올 때가 됐어. 네, 공감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공감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네. 네, 실수하지 않고 오해하지 말고. 그렇지. 이왕에 공감하는 건데. 네. 네. 저는 공감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정아 씨한테 지난 11년 동안 제가 들었던 건 살다 너처럼 공감 못하는 애는 공감 안 하는 애는 처음 본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아니 청취자들 사연에는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에 있는 실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도라기보다는 자꾸 판단을 해주시려고 해서 말씀하신 상황을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하세요. 그냥 이 감정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는 그래서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해결을 봐주려는 접근? 네. 그거는 공감에서 좀 그런 분들 넘어가시고. 많으시죠. 그래서 한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가 너무 공감을 내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반성 중입니다. 11년 동안 하도 많이 들었더니 나의 공감 능력에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닌가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고쳐지진 않습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잠깐 소개하고 돌아와서 네.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공감을 할 것이며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소원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 엘리베이터 내가 잡아놨어. 빨리 다치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잠시만. 진짜 아까 그 사람 찾으면 우리 늦었어. 그니까 진짜 엘리베이터 잡아서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밥 살게. 근데 나 요즘 속이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어. 왜 이래? 내가 도와줘 줄까? 근데 면접 끝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시작하라고. 소화제 먹고 맛있는 거 먹죠?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박수홍 박사님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닥터 dr. 박할 때 park. psychologist 닥터. 아니 dr. psychologist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길어요. 그러면은 네. 그냥 저희 아침마당 인스타 팔로우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우정아 씨가 스토리를 통해서 또 뭐 영상을 통해서 다 밑에 태그를 달아놨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 올려주시는 인스타 최근에 포스팅하시는 거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공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다 알았어요. 됐고요. 그러면 공감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이제 공감 잘하려고 하실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말끝마다 이제 그렇구나를 붙여라. 그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어쨌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 듣고 있어라는 반응이니까 웃고 계시는데. 왜냐면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렇구나가 아니라 뭘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뭐라고 고민을 식구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할머니 엄마부터 시작해서 동생까지 다 뭐라고? 이거 그렇구나. 그러고 나와야 정상이라는 정상인 가정이 될 텐데 저는 뭐라고만 그 말을 제일 많이 아유, 듣고서 그랬구나. 근데 이 반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네, 얘기죠, 맞아요. 지금? 네, 물론 이제 그 반응도 없었다면 그 반응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좋지만 네.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감은 그냥 그렇구나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너무 일반화되는 것 같아서 거기다 좀 이제 더 보태드리고 싶은 게 그렇구나를 넘어서서 사실 네. 공감은 잘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들어주는 거는 잘 질문하는 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에서 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 해주시는 게 공감의 어떤 심화된 버전일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한 걸 묻지 말고 네, 그 사람이 더 감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공감이 쉽지 않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감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입장.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말씀 듣고 반성하는 건 같이 방송을 하면서 11년 동안 저는 우정아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근데 제가 오늘 그 공감의 예로 준비한 게 제가 느끼는 여기 이제 아침마다 함께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는 여기를 오면 되게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고 공감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박사님께서 저희들을 교화시켜서 그래요. 아니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진짜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느끼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네. 두 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질문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건 얼굴에다가 그러니까요. 황금을 발라주시는데. 어머,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잘 할 수 있고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거기서 받았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공감을 잘하는 거는 질문을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결론이 나서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들고 온 핵심은 이 말씀을 드리는 데 있었어요. 어머, 감동이에요. 네.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에요. 이거 두 분의 갑자기- 반응이 확연히 다르죠? 그게 저희 잡이에요. 너무 네. 다르죠, 반응이? 그게 저희가 하는 저는 일이에요. 너무 눈물이 네. 날 정도로 감사하고 네. 고맙고 그런데 그거를 당연한 거를.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건 진행자로서의 자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야단 맞겠다. 네. 아무튼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근데 그게 뭐 당연한 일일지라도 제가 이제 그 받는 입장에서 그게 저한테 제가 여기를 이렇게 기쁘게 올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엄한 얘기 하나 여쭤보는 거로 또 접겠습니다. 최근에는 하도 이 공감 능력, 소통 능력 이걸 하도 듣다 보니까 요새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공감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누군가를 이해해야 되는 게 숙제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숙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마치 그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꼰대거나 지만 알거나 남들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요새는 살아가면서 내가 비정상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셔요? 저는 공감을 강요하는 거는 공감을 못하는 반응인 것 같아요. 네, 공감은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떤 곳에 있는지를 잘 봐주고 바라봐주고 함께 해주는 건데 너 공감 못한다고 그거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공감을 못하는 이해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역시 항상 답변이 너무 명쾌하지 않아요? 답변이 미쳤다. 답변이 미쳤어. 그래서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깔끔하게 그냥 정리를 네. 해버리시네. 네. 그거 좋아요. 공감을 강요하는 그 자체가 공감을 못하는 거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 앞으로 저 말 기억하고 있다가 써먹어야 되겠다. 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한테. 네. 지금 들으시면서 공감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라디오코리아닷컴에 들어가셔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시고 이제 저녁 시간쯤 되면 이 부분 클립만 따로 편집돼서 저희 라디오코리아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면 더 큰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 매번 오늘은 어떤 내용을 청취자분들과 나눌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민해 주시는 거 이렇게 정리해 오시는 거 보면은 저희 정말 120% 느끼거든요. 아, 네. 네, 아유, 이거를 감사합니다. 정리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또 보고 준비하고 갖고 오시는구나. 네. 그리고 그 말씀을 딜리버리 하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거 아유.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티는 잘 못 내지만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 새겨 듣고. 네, 근데 항상 그 마음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네, 네, 네. 유튜브 다시 보기로 다시 드릴게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박사님이라고 하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똑 부러지시네요. 오! 해주시고요. 오. 그 유튜브 창에도 박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손가락을 들어 별을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고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